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우즈벡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국제 결혼 하신 분이라든가 해외에 자주 다니신 분들은 확실히 이렇게 눈에 확 들어와요. 사업 아이템이.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갔을 때부터는 진짜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. 그래서 이제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생각하시지만은 이제 아파트 같은 거 몇 채 소유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를 가지고 야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뭐 그 나라 수도 타시켄트에 사는 것도 아니고 저기 이제 지방에 살기 때문에 지방에 이제 뭐 중소도시라고 봐야죠. 인구가 4, 50만 정도 되는 그러한 도시에서 사니까 그쪽은 아무래도 그 10여 년 전에는 뭐 지금은 좀 올랐겠지만은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. 그리고 그 아파트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고 한 5, 60년 전에 구소련 시대에 지어진 그 계단식 아파트였기 때문에요. 엘리베이터가 없어요. 한 5층짜리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한 30평 정도 기준으로 그 당시에 한 달러로 한 12,000달러, 지금 뭐 우리 돈으로 한 1,500만 원, 1,600만 원 정도면 샀어요.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그 나라 가서 며칠을 사가지고 좀 편하게 이렇게 막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서 좀 편하게 좀 살고 싶다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좀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.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조금은 했었고요. 근데 그게 이제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. 거기서 이제 부수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. 그게 뭐냐면 의료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것도 보면은, 거기는 기본적인 의료 시스템은 공산주의 국가여서 그런지 모르게 좀 잘 돼 있는데 돈이 없으면은 진찰은 해주는데 그 이후에 그 치료 같은 거 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.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많고 그래서 생각외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. 그 이제 다른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부분이고요. 근데 그 나라는 아마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그런 게 생각외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. 거기서 좀 한번 놀라고요. 그 서류 같은 거 이런 거를 떼올 때도 관공서에서 떼주지를 않습니다.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 떼주지도 않고요. 그 나라 사람들도 웬만하면 이래저래 핑계대고 뒤로 막 밀어놔요. 그러니까 막 그 서류가 빨리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안 달라게 만들어요. 그랬다가 뒷돈을 챙겨주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그게 안 된다는 서류가 하루 이틀 만에 팍팍 나와요. 그러니까 그런 사회 구조예요.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6, 70년대에 뭐 이렇게 뒷돈 줘야만 이렇게 움직였던 공무원 사회 이런 거랑 비슷해요. 경찰들도 뭐 대놓고 뭐 돈을 받고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그리고 경찰이나 군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. 중간중간에 검문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. 지금은 좀 그게 좀 누그러졌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그 검문하는 그런 사회예요. 옛날에 그 구소련 시대에 그 유산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. 그거에 적응한다는 거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.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집을 한 5세 산다고 했을 때 대략 한 지금 뭐 부동산이 안 올랐다고 가정하더라도 거의 1억이 들어가는데 그 돈 가지고 한 뭐 7, 800달러 많으면 1000달러 정도 번다고 해도 생각외로 그 돈 가지고 거기서 조금 여유롭게 살기는 힘들어요. 그러니까 그리고 내 돈을 내 이름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. 그냥 사는 거는 우리 나라에서 그냥 살고요. 가끔씩 제가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은퇴를 하고 나서 그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그 나라 가가지고 좀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거로 좀 접근을 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제 실제적으로 제가 겪어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.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이제 우즈벡 친구들하고 다른 회사에서 같이 일했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고요. 그 중에서 이제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그 한국에서 일하면은요 집부터 먼저 져요. 한 2층 집 정도 뭐 으리으리하게 짓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
땅을 산다든가 뭐 다른 이렇게 뭐 가게를 한다든가 뭐 트럭을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가서 우즈벡에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그러한 거로 대부분 이렇게 흘러가거든요. 근데 이제 저랑 같이 한 2년 정도 일했던 그 우즈벡 친구가 있어요. 그 친구가 한 30대 중반이었었는데 걔하고 이제 항상 얘기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를 통해서 이제 갑자기 사업 아이템을 제가 얻게 된 거예요. 그게 뭐냐면은 이 친구는 이제 집은 물론 이제 얘는 이제 한국에서 꽤 오랫동안 일했어요. 근데 집을 일단은 딱 마련해 놓고 그리고 뭘 했냐면은 저희가 이제 세계 테마 기행 같은 걸 보면은 저기 뭐 산 높은데 그런데 뭐 이렇게 양치기 소년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 이제 겨울에는 저 밑으로 들어갔다가 여름엔 다 산 위로 올라가 가지고 양이나 뭐 이렇게 소 같은 거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. 그 일을 하는 겁니다. 근데 이제 그 일을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한국에 있잖아요. 한국에 있고 내가 또 다른 일도 이제 우즈벡 가서 다른 일을 하면은 그 목축업에 직접 자기가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거기도 그 테마기행 이런 데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그 동물들이 자기 게 아니라요. 다른 사람들 걸 대신 키워주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. 그렇지 않으면 그 고된 일을 좀 솔직히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. 그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동물들을 받아가지고 대신 키워주는 그러한 그 일들을 하시거든요. 이 친구도 이제 저랑 같이 일했던 친구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한국에서 돈을 벌면은 돈을 보내가지고 우즈벡 와이프가 이제 양을 키우더라고. 이 친구는 양을 이제 사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친구들한테 맡기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 친구 대신 키워주거든요. 키워줘가지고 얘가 이제 지금 거의 5년 정도 됐는데 한국에 온 지 이제 돈도 꽤 벌었겠죠. 한 달에 월급이 한 300 좀 넘었으니까. 그 양을 이렇게 사가지고 양을 처음에는 한 5마리 정도 샀다 그러더라고. 근데 이제 암놈으로 이렇게 이제 좀 어느 정도 큰 놈으로 해가지고 이제 양을 샀는데 한 마리에 한 300달러? 그 정도 해가지고 양을 샀대요. 가지고 그냥 5마리 정도 사가지고 이거는 그쪽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자기 양을 키우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양의 임신 주기가 솔직히 얼마인지 뭐 몇 달에 한 번씩은 모르겠는데 임신을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새끼를 낳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 이게 퍼져 나가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거기 양치는 목동들이 키우는 양은 굉장히 많아요.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뭐 털에다가 이제 스프레이 같은 거를 뿌려가지고 이제 표시를 합니다. 이건 누굴까, 이건 누굴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알거든요. 그래서 이제 돈을 보내가지고 대신 와이프가 양을 사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또 가끔 자기 나라에 갈 때는 거기 또 가서 또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5마리 정도 사가지고 키운 게 뭐 그 전부터 사실은 한국 오기 전부터 하긴 했다고 하지만은 본격적으로 이제 숫자를 늘리게 된 거는 한국 와서 돈을 벌면서부터 늘렸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5마리 이렇게 하면서 쭉 이제 한 해, 두 해 지나면서 이제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한국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2년 전에 얼마 정도, 몇 마리 정도를 소유하고 있었냐 물어보니까 양을 한 80마리 정도 소유하고 있었고요. 이거는 이제 큰 놈, 작은 놈, 새끼 양, 뭐 어미 양 다 합해가지고 뭐 숨놈, 암놈 다 합해서 80여 마리 정도 소유하고 있었고 소가 한 17마리 정도 그 정도를 얘가 소유하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이렇게 이러지만은 어이구 이게 얘가 굉장히 부자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야, 너 가쁘다 그러니까 그냥 피 굽고 말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딱 환상했는데 딱 젖어가지고 그러면 나도 가능하겠네. 나도 이제 이렇게 양을 사가지고 그쪽에다 보내주면은 거기 이제 우리 처남이 있으니까 처남한테 관리하라 해가지고 가끔씩 왔다 갔다 하면 관리하라 그랬으면은 얘네들 이제 스스로 이제 이렇게 뭐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번져 나가잖아요. 그러니까 시간만 지나면은 꽤 숫자가 늘어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갑자기 눈이 막 번쩍 떠지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친구가 실제적인 얘기를 해주는데 그 친구는 철칙이 있더라고요. 자기가 이제 양이 이제 50마리 이상 넘어가잖아요. 지금 80마리인데 이제 한 30마리 정도를 처분을 한대요.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일단 그래서 3, 40마리 정도 안쪽으로 또 만들어 놓고 다시 또 이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한 8, 90마리 되면 또 이제 30마리 정도 처분을 해버린대요. 처분한다는 건 판다는 거죠. 이제
다른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그걸 이제 목돈으로 마련해서 자기가 이제 다른 일을 한다든가 뭐 다른 집을 뭐 다시 산다든가 땅을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부를 늘려나가더라고요. 소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야, 왜 그러냐, 이게 숫자가 더 늘어나면 늘어나서 나중에 네가 뭐 80마리 되면은 80마리가 150마리, 200마리 되는 건 금방인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, 이 숫자가 늘어나면은 솔직히 자기가 이렇게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 이제 걔네들한테 주는 관리비도 솔직히 좀 많이 늘어난대요. 그것도 이제 뭐 그거가 큰 부담은 아닌데, 이제 이렇게 팔아야만 순간순간 목돈도 생기고, 또 결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그 양을 키우는 목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. 무슨 장난을 치느냐, 이제 왕이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날 때가 되면은 이제 분명히 났을 텐데,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이 친구가 바빠서 와이프나 못 가잖아요. 그러면은 당연히 났을 까 생각하고 가보면은 없다는 거예요, 양이. 그래서 어디 갔냐 그러면은 양이 죽었다. 그러면 또 이제 늑대한테 잡혀 먹었다, 이런 식으로 막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. 근데 양을 이제 낳고 나서 양이 이제 자기 어미한테 이제 이렇게 이제 본능적으로 가잖아요. 그거를 이제 딱 다른 그 비슷한 시기에 난 그 어미한테 이렇게 저도 물린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양 새끼는 그쪽으로 간다는 거, 그게 자기 엄마인 줄 알고, 이제 제가 정확히 그거는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친구 말을 제가 일단 믿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. 그렇다 보면 내 양은 사라지는 거예요. 내 양은. 그런 식으로 이 친구들이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자주 장난치진 않지만 가끔 이렇게 장난을 쳐가지고 얘네들도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양의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, 이놈들이.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얘기더라고요. 그럴 수 있겠구나.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거를 좀 많이 목격한 거예요. 이 양치는 목동들도 자기가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. 자기하고 굉장히 친분이 가깝고 뭐 친척인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그렇게 원칙을 세워놨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제가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도 한 30마리 정도 자기가 이제 팔고 다시 또 시작할 거라고,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한 3, 40마리 갖고 있다가 80마리 정도 되면 한 3, 40마리 팔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, 이제 처음에 이제 숫자가 안 늘어나서 그게 고민일 뿐이지, 늘어나가 어느 정도 이제 이 규모의 경제라 해가지고 늘어나고 나니까 그때는 금방 한 80마리가 돼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래서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.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절대로 하지 못했었거든요. 그래서 야, 진짜 이게 뭐 1억, 2억 이런 돈을 가지고 우즈벡에 갈 일도 아니고, 우리가 이제 여기 살면서 우즈벡 가가지고 좀 가서 이제 몇 달 있을 때 그때 이제 돈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뭐 자잘한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, 뭐 자잘한 사업이 아닐 수도 있고 큰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이제 또 다른 뭐가 있어요.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뭐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. 잠깐 제가 좀 멈추고 있다가 2부에서 이 또 얘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좀만 기다려 주세요.